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에어컨 켜면 전기세 폭탄 때문에 편히 못 주무시나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시면 하루 24시간 에어컨을 가동해도 전기요금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저는 무려 30년간 에어컨 설치 전문가로 일해온 김기호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브랜드와 모델의 냉방기를 다뤄봤습니다. 현장에서 고객분들을 만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에어컨 사용법을 잘못 알고 계셨거든요. 제가 설치해드린 가정에서 오늘 말씀드릴 노하우를 실천하신 분들은 전기요금이 절반 이상 떨어졌어요. 작년 여름철에 제가 관리하던 한 고객분은 월 전기요금이 28,000원 밖에 안 나왔습니다. 바로 옆집은 동일한 평수에 같은 에어컨 모델인데 12만원 넘게 청구됐거든요. 이런 차이를 만드는 핵심 비결을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면 다가올 무더위에도 전기요금 걱정 없이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종일 냉방기를 가동해도 요금이 절반 이하로 내려가죠. 게다가 정부 지원금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더위 때문에 에어컨 끄고 뜨거운 밤 뒤척이며 잠 못 이루지 마세요. 더 이상 전기요금 때문에 손해보기 싫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절약한다고 껐는데 더 오른 전기요금, 진짜 원인은 이것입니다. 에어컨 아껴 쓴다고 조심조심 사용했는데 전기요금이 더 올랐다면 지금 많은 분들이 반복하는 전형적인 실수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전기요금 폭탄의 진짜 원인은 사용시간이나 온도 설정이 아니라 잘못된 사용 습관이거든요. 첫 번째 실수는 외출할 때 무조건 냉방기를 끄는 습관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집에 없는데 틀어놓는 게 아깝지 않나? 30분 장 보러 가는데 굳이 켜둘 필요가 있나?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특히 인버터형 냉방기 사용자분들에게는 전기요금을 더 올리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에어컨은 껐다 켤 때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하거든요. 1시간 외출 후 돌아와서 냉방기를 다시 가동하면 처음 5분간 전력 사용량이 평상시의 3배나 됩니다. 실내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다시 26도로 낮추려면 초반 몇 분간 실외기가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거든요. 마치 고속도로에서 정지했다가 다시 100km로 가속하는 것과 비슷해요. 연료가 가장 많이 소모되는 순간이죠. 짧은 외출 후 돌아와 다시 켜면 켜진 첫 5분이 하루 중 전기를 가장 많이 먹는 시간이 돼요. 반면에 계속 켜둔 상태에서는 설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실외기가 간헐적으로만 작동합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것처럼 에너지 효율이 훨씬 좋아요. 제가 현장에서 30년간 확인한 결과예요. 외출 시간이 90분 이하라면 그냥 켜두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출근처럼 몇 시간 이상 집을 비우는 경우는 꺼두는 게 맞지만 마트나 병원, 산책, 미용실 정도는 그냥 켜두는 게 이득이에요. 두 번째 실수는 제습 모드로 돌리면 전기요금이 적게 나온다는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있어요. 바람이 안 나오니까 전기를 덜 쓰겠지라고요.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냉방이든 제습이든 실외기가 동일하게 작동해요. 단지 찬바람이 덜 나올 뿐 내부에서는 에너지 소모량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제습은 체감상 조용하고 바람이 덜 나오지만 실외기는 계속 돌아가거든요. 결국 냉방과 제습은 에너지 사용량에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제습은 전혀 쓰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바로 비 오는 날이나 특히 장마철처럼 습도가 높은 날엔 제습 모드가 오히려 효율적이거든요. 실제로 냉방기 개발자들의 실험에 따르면 같은 온도 설정일 때 제습 모드가 냉방보다 약 2.7배 더 많은 습기를 제거했어요. 바람이 덜 나온다고 전기를 덜 쓰는 건 아니에요. 제습은 조용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부의 실외기는 냉방만큼 작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마철처럼 습도가 높고 눅눅한 날에는 냉방보다 제습이 체감상 더 쾌적하고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터득한
제습 모드의 진짜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부터 제습 모드를 켜면 안 돼요. 한두 시간 정도 냉방 모드로 돌리다가 제습 모드로 바꾸세요. 그러면 냉방 모드의 시원함은 유지된 채 습도는 낮은 보송보송함이 유지됩니다.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제습 모드를 켜는 게 아니라 냉방 모드로 돌리다가 제습 모드로 바꾸는 거예요. 여름철 눅눅한 집, 바닥이 끈적하고 땀이 마르지 않는 불쾌한 날씨에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즉, 더위를 식힐 땐 냉방, 습기를 날릴 땐 제습. 이걸 잘 구분해서 써야 전기도 아끼고 집도 쾌적해져요. 이처럼 전기요금을 아끼겠다고 무작정 꺼버리거나 처음부터 제습만 돌리는 건 오히려 전기 낭비로 이어지는 반쪽짜리 절약입니다. 왜 이렇게 더워? 냉방기를 아무리 오래 틀어도 방 안이 시원하지 않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바람 방향부터 완전히 잘못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설치했던 고객의 집 두 곳을 비교해 볼게요. 같은 평수, 같은 모델의 냉방기였어요. 한 집은 바람을 아래로, 다른 집은 바람을 위로 향하게 틀었습니다. 한 달 뒤 전기요금을 확인해 보니 차이가 56,000원이었어요. 차이는 에어컨 바람의 방향 단 하나였습니다. 대부분 냉방기는 사람을 향해 아래로 바람을 불어요. 시원한 바람이 발끝에 닿을 때까지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 시원해. 이 느낌만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에어컨은 바람을 직접 맞는 기계가 아니에요. 공기를 순환시키는 기계거든요.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아요.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요. 이건 과학의 기본 원리예요. 이 원리를 거스르면 냉기가 바닥에만 고이고 천장과 머리 위는 여전히 더워요. 발은 시원한데 머리는 뜨거운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냉방기 센서가 아직 더워요 라고 판단해서 실외기가 계속 돌아가요. 전기만 축내고 정작 시원하지도 않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에어컨은 항상 바람을 위로 천장 쪽으로 향하게 설정해야 해요. 천장에서 부드럽게 내려앉은 냉기가 실내 전체를 골고루 채워요. 마치 방 전체가 냉장고 안처럼 골고루 시원해지는 거죠. 이런 순환이 만들어져야 설정 온도에 더 빨리 도달하고 실외기도 쉬게 돼요. 결과는 전기요금 절반 감소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바람 방향만큼 중요한 게 냉방기 주변 공간이에요. 제가 자주 보는 실수가 있어요. 에어컨 바로 아래나 앞에 큰 장롱이나 냉장고를 둔 집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바람이 장애물에 부딪혀서 제대로 퍼지지 못해요. 마치 선풍기 앞에 벽을 세워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냉방기가 설치된 벽면 바로 앞에 가구가 있다면 지금 당장 위치를 바꿔야 해요. 바람이 멀리 퍼져야 실내 순환이 시작돼요. 작은 구조 변화 하나로 냉기 순환이 달라지고 전기요금이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당신의 전기요금을 올리는 건 온도도 시간도 아니에요. 바람 방향과 설치 위치, 이 두 가지가 진짜 문제거든요. 지금 당장 리모컨의 이 버튼이 전기요금을 반값으로 줄이니까 잘 따라해 보세요. 리모컨을 드세요. 바람 방향을 위로, 그리고 확산으로 설정하세요. 오늘 하루도 절반이나 줄어든 전기요금으로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들만을 위해 신청만 하면 전기요금을 최대 7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꿀 정보도 준비했어요. 우선은 다른 중요한 절약 방법들을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냉방기를 어떻게 켜야 하는지였어요. 이제부터는 어떤 기능을 켜야 하는지예요. 수백만 대가 판매된 에어컨이지만 그중 80%는 제대로 설정조차 안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버튼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90%의 사람들이 냉방기 리모컨에서 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요. 바로 오토 버튼이에요. 어떤 에어컨은 AI, 스마트, 지능형, 에코, 절전, 에너지 세이브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모델에 따라 이름이 다르지만 기능은 모두 같아요. 저는 이 버튼을 30년간 마법의 버튼이라고 불러왔어요. 왜냐하면 이 버튼을 누르면 설정 온도에 도달한 후 냉방기가 똑똑하게 스스로 전력 소모를 조절하기 때문이에요. 24시간 켜놔도 전기요금이 폭탄처럼 나오지 않아요.
일반 모드로 냉방기를 틀면 무조건 최대 출력으로 돌아요. 28도 방을 26도로 맞추기 위해 엄청난 전기를 쏟아붓고 26도에 도달한 후에도 계속 같은 세기로 돌아가거든요. 하지만 오토 모드는 완전히 달라요. 설정 온도에 도달한 후 실외기가 작동을 최소화해요. 즉, 냉방기가 똑똑하게 스스로 쉬어요. 당신은 똑같이 시원하게 느끼지만 에어컨은 한숨 돌리며 전기를 아끼죠. 이게 바로 전기요금이 반값으로 떨어지는 구조예요. 실내 온도를 확인하고 습도를 측정하고 심지어 사람이 몇 명 있는지까지 파악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전해요. 마치 저 같은 30년 경력 에어컨 기사가 옆에서 계속 조절해주는 것과 같아요. 제가 설치해드린 두 집을 비교해봤어요. 일반 모드로 한 달 사용한 집은 전기요금 93,000원, 오토 모드로 한 달 사용한 집은 전기요금 57,000원이었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에어컨 리모컨을 확인해 보세요. 오토, AI, 스마트, 지능형, 에코, 절전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이 버튼만 누르고 에어컨을 사용하세요. 99%의 사람들이 이 기능을 몰라요. 리모컨에서 어떻게 찾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리모컨을 보세요. 자동, 오토, AI 이런 글자가 적힌 버튼이 있나요? 없다면 모드 버튼을 여러 번 눌러보세요. 화면에 절전, 에코, 스마트, 지능형 이런 표시가 나올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기능이에요. 만약 그것도 없다면 마지막 방법이 있어요. 리모컨의 기능 버튼이나 설정 버튼을 찾아보세요. 그 안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2010년 이후에 나온 냉방기라면 100% 이 기능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AI 모드니까 무조건 좋겠지. 지능형이니까 알아서 다 해주겠지. 이런 생각은 절반만 맞아요. AI 모드에도 함정이 있거든요. 첫 번째 함정은 AI 모드는 처음 30분이 중요해요. 이 시간 동안 AI가 여러분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요. 만약 이 시간의 온도를 자꾸 바꾸거나 끄고 켜면 AI가 잘못 학습해요. 아, 이 집은 온도를 자주 바꾸는구나 하고 잘못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도 온도를 자주 바꿔서 오히려 전기를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AI 모드를 켜고 처음 30분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두 번째 함정은 너무 옛날 에어컨의 AI는 똑똑하지 않아요. 2015년 이전 모델들은 AI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온도 조절만 해요. 이런 에어컨은 일반 자동 모드가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세 번째 함정은 AI 모드를 너무 믿으면 안 돼요.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알아요.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온도를 1도씩 조절하세요. AI가 그것까지 다 맞춰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언제 AI 모드를 써야 할까요? 집에 사람 수가 자주 바뀔 때예요. 손님이 오거나 가족이 외출했다 들어왔다 할 때 AI 모드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혼자 사시거나 항상 같은 패턴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일반 자동 모드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수동 모드보다는 어떤 자동 모드든 훨씬 낫다는 거예요. 리모컨의 마법 버튼을 찾아서 지금 당장 눌러보세요. 이것만 잘 막아도 전기요금이 절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바람은 계속 나오는데 실내 온도는 잘 안 떨어진다면 원인은 바로 창문이에요. 여름철 실내 온도를 급격히 높이는 주범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직사광선이에요. 특히 남향 창문, 베란다 유리, 거실 통창은 하루 종일 태양을 집안에 들여보내요. 이 열기는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않아요. 커튼을 열어둔 채 냉방기를 켜는 건 마치 난로를 켜두고 냉장고 문을 연 것과 같아요. 실내 온도가 낮아지지 않으니 에어컨 실외기는 계속 풀가동 상태예요. 전기요금은 폭탄처럼 올라가죠. 반대로 햇빛을 차단하면 실내 온도 자체가 낮아져요. 그럼 냉방기가 적은 전력으로도 원하는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커튼과 블라인드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빛을 막는 게 아니라 열을 막는 거예요. 햇빛 차단용 암막 커튼, 열 차단 기능이 있는 블라인드, 심지어 창문용 선팅 필름도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실험해 본 결과 암막 커튼을 닫은 상태와
연 상태의 실내 온도 차이는 최대 3.5도까지 벌어졌어요. 3도 차이면 냉방기가 작동하는 강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에너지 효율은 2배 이상 차이 나죠. 특히 거실이 넓고 창이 많은 집이라면 냉방기 성능보다 햇빛 차단이 전기요금 절약의 핵심이에요. 햇빛을 막는 것만으로 전기요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이건 감이 아니라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예요.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해요. 햇빛이 가장 강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반드시 창을 가리세요. 이 시간 동안 들어온 열기가 저녁까지 집안을 덮여요. 검은색이나 진한 색 커튼은 오히려 열을 흡수해서 방을 더 덥게 만들 수 있어요. 하얀색이나 은색, 연한색 커튼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선풍기를 창문 쪽에 놓지 마세요. 뜨거운 바람을 방 안으로 불어넣는 꼴이에요. 오히려 창문 반대편에서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는 게 좋아요. 이제 곧 폭염이 시작돼요. 창문에 암막 커튼 하나만 달아도 올여름 전기요금은 확 줄어들어요. 냉방기가 시원하지 않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에어컨을 켜도 바람이 약하다, 냄새가 난다, 전기요금이 갑자기 늘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필터예요. 더러운 필터 하나가 여러분의 전기요금을 2배로 올리고 있어요. 제가 30년간 냉방기를 설치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 댁에 갔는데 에어컨에서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났어요. 필터를 열어보니 먼지가 까맣게 쌓여서 원래 색깔을 알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걸 청소해야 해요? 몰랐어요. 그 할머니는 3년간 필터를 한 번도 청소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전기요금도 월 15만 원씩 나왔고요. 제가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해드린 후 다음 달 전기요금이 7만 8천 원으로 떨어졌어요. 필터 청소 하나만으로 월 7만 원 이상을 절약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더러운 필터는 냉방기가 숨을 제대로 못 쉬게 만들어요. 마스크 10개 겹쳐 쓰고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같은 양의 공기를 빨아들이기 위해 실외기가 더 세게, 더 오래 돌아야 해요. 결과적으로 전기를 2배, 3배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냉방 효과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더러운 필터를 통과한 공기는 제대로 차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냉방기를 더 오래, 더 세게 틀어야 하고 전기요금은 계속 올라가죠. 필터 청소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에어컨 전원을 끄세요. 앞면 커버를 열고 필터를 꺼내세요.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구고 그늘에서 완전히 말리세요. 완전히 마른 후에 다시 끼우세요. 이게 전부예요. 시간은 10분이면 충분해요. 이 10분이 한 달에 5만 원을 절약해줘요.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청소해야 할까요? 저는 2주에 한 번을 권해요. 너무 자주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여름철엔 먼지가 빨리 쌓여요. 특히 어르신분들이 계신 집은 창문을 자주 열지 않아서 실내 먼지가 더 많이 필터에 달라붙어요.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첫째 주, 셋째 주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하시면 습관이 돼요. 필터 청소를 제대로 하면 냉방기가 훨씬 조용해져요. 냄새도 사라지고 바람도 더 시원해져요. 무엇보다 전기요금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10분 투자로 월 5만 원 절약, 이보다 확실한 투자가 또 있을까요? 매달 70만 원까지 정부가 전기요금 대신 내주는 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집중해 보세요. 냉방기를 아껴 쓰고 버튼을 잘 눌러도 가장 강력한 절약법은 따로 있어요. 바로 정부가 에어컨을 사용한 전기요금을 대신 내주는 제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집에 냉방 가전이 있다면 정부가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일 수 있어요. 이 바우처를 신청하면 여름철 전기요금이 자동으로 감면돼요.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되거든요. 이게 바로 제가 영상 내내 말씀드린 그 제도예요. 정확한 이름은 에너지 바우처 제도예요. 1인 가구는 약 29만 원, 2인 가구는 약 40만 원, 3인 가구는 53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최대 70만 원. 이 금액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에너지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급돼요. 올해는 6월 9일부터 신청이 시작됐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셔야 해요. 정확한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같이 소득 기준에 맞는 가구 중에서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등록, 장애인, 희귀질환자, 한부모 가정 등 세대 특성의 특정 요건을 만족해야 해요.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차상위계층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요.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을 챙겨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시면 돼요. 신청서 작성하는데 3분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지원금은 여름철 냉방비뿐만 아니라 겨울철 난방비까지 포함되므로 1년 내내 전기요금을 아끼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할인이나 혜택이 아니에요. 여름철 전기요금 자체가 거의 사라지는 수준의 정책이거든요. 정부가 도와줄 수 있을 때 확실히 챙겨야 해요. 이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작년에도 수십만 명이 신청하지 않아서 혜택을 못 받았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망설이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세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주변에 대상자가 있다면 꼭 알려주시고 함께 신청하세요. 정보는 나눌수록 커져요. 실천만 하면 전기요금 걱정 없는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따라오셨다면 앞으로 냉방기를 켜는 순간에도 전기요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까지 잘못된 습관으로 매달 수만 원씩 낭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지세요. 외출할 때 켜두는 타이밍, 냉방과 제습을 구분해서 쓰는 법, 마법의 오토 버튼, 햇빛 차단과 필터 관리, 그리고 정부 70만 원 지원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예요. 오늘 들은 이 내용을 바로 지금 실천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정보를 아직 모르는 형제자매, 지인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이 보낸 영상 하나로 한 가정의 여름 전기요금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 주변을 바꾸는 힘이에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당신의 여름을 지키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에어컨 전기요금 절약을 시작합니다. 댓글 하나가 다짐이 되고 다른 사람의 실천이 돼요. 올여름 냉방기를 틀며 웃을 수 있는 인생 첫 여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래요.